그리고 끈기, 포기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내년에 손 놓지 말고 악착같이 버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웃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엔 일간별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준비하거나 대비할 상황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년을 한번 계획하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입니다. 총운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갑진년의 이 진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은 인, 묘, 진, 목기운의 왕성한 끝자리죠. 그 다음에 화기운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계절의 표현을 한다면 봄이 돼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가지와 잎을 널리 넓히는 확장하는 시기가 바로 진이라는 계절입니다. 이것을 온도와 습도로 얘기를 한다면 추운 겨울 꽁꽁 얼었던 지난 겨울의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려간다는 의미도 있죠. 즉 따뜻한 시기가 돼서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고 관계를 넓게 넓혀서 사회에 활용한다는 시기인데 그 갑진년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미리 보는 갑진년 운세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우리가 갑진년을 볼 때는 2월 4일 입춘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세력을 통해서 달력의 그날의 일진을 뽑았죠. 그게 그 해의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갑진년, 병인월, 무술일, 무오시가 바로 절입 시간이에요. 이때부터가 갑진년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세를 볼 때는 이 입춘의 절입 시간을 가지고 사주를 뽑아서 그날의 그 해의 운세를 판단하는 건 거죠. 그래서 뽑은 게 바로 갑진병인 무술 무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운세, 신년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의 무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관월령이라고 하죠. 편관이라는 뜻은 저희가 미리보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기와 혼란을 뜻합니다. 어려움을 뜻하고 경제적 아픔을 의미하고 변화와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편관이에요. 전쟁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면 내가 공을 세우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적을 무찌르고 나의 팀, 나의 식구, 나의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공을 생기니까 얼마나 더 높게 성장하고 드높게 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안전한 생활권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먼저 선고가 따르고 그 다음에 후락이니 처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아픔을 견디고 참아라 라는 게 첫 번째 상황인 거죠. 내년에 갑진년은 전쟁터, 혼란, 위기를 뜻합니다. 멀리까지 가서 해야 되고 늦은 밤까지 가서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주경야독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겨내고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죠. 그것을 이겨내서 참는 것이 바로 근이라고 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내가 묵묵히 버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묘진 중에 술과 진이 있어요. 진술이라고 해서 근이라고 하는 뿌리를 튼튼하게 뒀으니 어려운 과정이 먼저 따르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버티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동안의 과정들이 있느냐, 그것을 바로 우린 비견이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험과 경력이 있느냐, 함께한 사람들과 팀워크를 잘 만들었느냐, 준비된 실력을 가지고 어려움에 이겨낼 수 있겠느냐를 판단하는 건 거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 운세는 총운은 뭐냐면 힘들고 어렵다, 전쟁이 나다, 위기가 닥쳤다, 하지만 참고 견디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나왔던 너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운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축하할 일인지 아니면 위로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일이 닥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 공을 세울 수 있는 운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이겨낼 거고 누군가는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견디지 못해 포기하기도 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낙오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갑진년의 총운이에요. 중요한 거는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맞춰서 이거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이 있다면 그런 형태로 버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견 또한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연구하고 지나간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너의 실력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사주에 근이 있든 없든 비견이 있든 없든 내년에 이런 운인 거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당신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기회가 열립니다. 그 기회는 처음에 다가올 때는 위기와 낯선 상황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그것을 돌이켜서 지나가 볼 때는 이것이 나한테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버틴 자만이 그것을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로운 분야는 뭘까요? 이로운 분야는 당연히 치안,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의료, 질병 이런 부분, 거기에 따른 보험, 그리고 건설 분야, 외교 분야, 교육 분야도 이로운 분야가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기, 경험과 경력을 쌓기, 연구하고 대비하기,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공격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이런 것들이 이로운 분야가 되겠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분야가 이로운 분야라는 뜻입니다. 해로운 분야는 뭐겠습니까? 안전사고, 재해, 과중과로, 사고 이런 것들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많다. 사고라던가 안전이라던가 먼 거리를 이동한다던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허상을 쫓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사고 대비하고 과중과로 조심하고 멀리 장기간 이동이라던가 혹은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에 맞춰서 좀 준비해서 안전장치를 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고 매뉴얼을 잘 숙지하면서 하셔라. 그러면은 인내와 극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세에 공을 세울 수 있는 업적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내가 근이 있든 없든 비견이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운은 일단 이렇다고요. 위기 상황이고 너는 견딜 수가 있고 너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대비 능력으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가 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내년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목국토라고 하는 편관이잖아요. 수국화나 금극목이나 화극금 이와 같은 편관이 아니라 목국토예요. 자질 개발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땅을 갈아 엎는 모습과도 같으니 꼭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토, 자기 개발을 하는 내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 때문에 힘든 건 거지 누가 너를 몹살게 굴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건 아닌 것이다 라는 뜻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려움을 기회로 느껴라. 위기를 기회로 되돌려라 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견이라고 하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그동안 해왔던 나의 경험과 경력을 잘 살려야 된다. 그리고 어려움에 맞서서 대하는 나의 자세, 인내심, 겸손함, 그리고 끈기,
포기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내년에 손 놓지 말고 악착같이 버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웃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일간별 운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일간별 운세. 목일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일간에게 2024년 갑진년은 간목일간부터 말씀드려볼까요? 간목일간에게는 비견이라는 운입니다. 비견이라는 운이 왔어요. 이러한 갑진병인 무술, 무오라고 하는 운에 간목의 비견을 만나게 됐는데, 간목일간이 이제 갑진년을 만났으니까 비견인 거죠. 비견을 만나게 됐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친한 동료, 함께하는 다정한 관계, 협력과 협동을 할 수 있는 우호적인 멤버들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힘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죠. 비견운이 왔는데 이 비견운에 본인의 이제 지금부터는 개개인별의 사주니까 비견이 왔으면은 첫 번째로 편인이라고 하는 인성을 쓰는 운입니다. 사주에 임수가 있어야겠죠. 임수 혹은 지지는 해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중에 임수도 있긴 하지만 자중에는 기본 본기는 계수로 판단하니까 일단 해수, 신중에 임수도 있는데 이건 신자진 삼합이 됐을 때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임수와 지지, 해수가 있으면은 내가 편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인, 비견이라는 운에 내가 팀을 만들고 사람들과 협력해서 협동관계를 할 건데 편인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었으면 내가 지적재산화를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특징, 고유한 재능, 실력을 특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권한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적재산권 받듯이 저작권 받듯이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임수나 해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잘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경금이라고 하는 혹은 지지, 신금이라고 하는 편관이 있어야 내가 그걸 잘 쓰고 나의 실력과 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결국 이겨내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럼 경금이나 지지, 신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느냐? 실력이 부족해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급을 좀 낮춰라. 너무 무모하게 높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과하고 어려운 것을 가지 말고 조금 낮춰서 하향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임수도 없어. 비견운이 왔는데 임수가 없어. 뭐 개수 있고 자수 있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된 내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든 게 아니라 준비된 실력이 지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환경에 가서 해야겠죠. 내가 해왔던 거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안 해봤던 일,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까? 그동안에 익숙했던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간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존감, 체면 이런 거 내려놓고 다시 밑바닥부터 현장부터 하겠다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변화하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현장에 가서 그동안 내가 준비 못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서 다시 준비를 해야죠. 실력을 다시 쌓고 경험과 경력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간목일간이 비견이 없지 않습니까? 비견운이에요. 아무튼 비견운인데 임수가 없어요. 편인이 없으니까 뭐 편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편인이 없으면 쟁제하러 먼저 가는 거예요. 쟁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전하다입니다. 게임에 참여하다라는 겁니다.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거 가지고 가요? 준비된 거 가지고 갔으면 그걸 지적재산화, 특격화, 자격화라고 하고, 준비된 게 없이 갔으니까 그걸 현장, 다시 시작, 밑바닥부터 다시 너의 가치를 쌓아 올려라. 안 하던 거 시도하고 도전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심하고 상대를 높일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운이 바로 내년에 갑진년의 운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죠? 간목일간 여러분. 을목일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운이냐? 을목일간 여러분에게는 겁재라는 운이 왔어요. 겁재. 겁재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겁재라는 거는 남의 땅에 태어났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내가 친한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약간 외톨이 같고 이방인 같은 마음을 만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우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약간 계약적으로 만나고 목적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게 을목일간에게 2024년 2년복이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겁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을목에게 갑목은 귀인이에요. 이거는 협조자, 보호자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공덕이 크겠죠. 내가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갑목이 갑목을 만나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을목이 갑목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니까 혜택입니다. 좋은 관계가 될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든 것과도 같다. 그러면 을목이니까 내가 사주에 임수라고 하는, 다 임수 만나야 되고 다 경금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수라고 하는 정인이 있어야 내가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걸 뜻하고 내 능력을 활용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인정받는 게 지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내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최고의 성과까지 내려면 경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임수나 해중 임수나 경금이나 신중 경금이나 지지 신금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의미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 가끔 물어보시잖아요. 천간에 있는 것만 쓰고 지지에 있는 건 못 쓰나요? 뭐 그렇죠. 지지에 있는 거 왜 못 씁니까? 다 씁니다. 의미가 다를 뿐이에요. 천간에 있는 것은 생각, 계획, 뜻, 의지를 뜻하고 지지에 있는 것은 자연 현상, 시간, 공간, 물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다. 하지만 계절의 기운 따라 지지는 쓰임이 달리하니 그것은 조금 더 그 배합도 봐야 되고 상생도 봐야 되고 그런 게 조금 더 있어서 이게 한 번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아무튼 을목에게 내년 갑진년은 귀인을 만나다, 보호자를 얻다,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혜택을 받다라는 겁니다. 임수가 있어야 실력을 활용하게 되고 경금이 있어야 관에 의한 조직적인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되죠. 이게 없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쟁제하러 나가는 겁니다. 아까 갑목이 현장에 나갔듯이 비견 가지고 현장에 나간 게 아니라 갑목 가지고 현장을 나간 거예요. 갑목 울의 현장을 나가게 된 현상이죠. 낯선 현장이라는 걸 뜻합니다. 갑목의 현장보다 을목의 현장이 조금 더 새롭고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쟁제란 현상이 발생하고 인성이 없는 형태에 나갔으니까 무모하고 무리한 도전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장에 나가는 것은 당연하되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큰 공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겁이 쟁제를 한 거잖아요. 특히 을목에게는 겁재가 정제를 상극하는 군겁쟁제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군겁쟁제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인성을 가지고 계획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뛰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계산을 해놓고 나가라고요. 지금 세상은 아까 살얼음판이라니까요. 전쟁터고 위기인 거고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고 갑목에게 의탁해서 내가 책임자가 돼서 나가지 말고 책임자 따라서 나가라고요. 혼자 독박 쓰지 말고 바지사장 앉혀서 나는 2인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롭다.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니까 내가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현장에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을목일간의
2024년 갑진년 운세, 신년 운세입니다. 아까 간목이 편인을 임수라고 하는 편인을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재능, 특기를 발휘한다는 뜻이고, 을목이 임수라고 하는 정인을 활용한다는 것은 거래 능력, 전달 능력을 뜻하고요. 금융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얘기를 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지니까 일단 목일간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죠. 어떻게 카드를 한번 뽑아 볼까요? 자, 그러면은 간목일간, 을목일간의 카드를 한번 뽑아 봅시다. 이거는 한 장씩. 간목일간에게 갑진년의 카드를 한 장 뽑아 보겠습니다. 갑진년은 황제가 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운입니다. 하지만 딱딱한 돌 의자에 앉아서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자세도 갖춰야 되고 위험도 선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눈동자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건 거죠. 내가 그 자리가 못마땅하고 불편하더라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참고 견디시고,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잘 살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이 권자를 지키게 되고 내 영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운이 될 것입니다. 주위를 잘 살펴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외로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을목일간에게 갑진년은 어떤 카드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목일간에게 갑진년은 새로운 세상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간다. 모든 것을 잘 완성해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환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뤘으니 다음 단계로 레벨업 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겁재라고 하는 보호자를, 더 높은 스승과 선배와 인맥을 동호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을 갖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십시오. 현장으로도 가시고 인성이라고 하는 내 지적 능력도 만드시고 인겁이라고 하는 지적 재산이나 안전 자산화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효과도 거둘 수 있고 투자나 현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니 금융적 이익도 나타나게 됩니다. 단 인성을 갖추지 않고 쟁취하러 나갔을 때에는 부족하고 시작하는 부분이니 무리하고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내가 안전장치를 해놔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목일간의 신년 운세를 한번 봐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일간 한번 해볼게요. 화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에게는 2024년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일간, 우선 병화일간. 병화일간이 갑진년을 만났어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편인이라고 하는 목생화, 갑목은 병화일간에게 편인이라는 운입니다. 편인이라는 운을 활용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임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여기서 편관이 됩니다. 병화일간에게. 그리고 경금이 있으면 편재라고 합니다. 갑목을 만나는데 내가 사주에 임수가 있다 하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체계와 질서를 만들어서 실력을 인정받고 나의 특기를 개발하고 조사, 분석, 데이터, 그리고 감시, 감찰 이런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적의 단점을 찾아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까지 받으려면 편제까지 갖춰라. 경금, 천간의 경금이나 지지신금이나 있으면 내가 능력까지 인정받는다. 역량을 수행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이게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의 차이예요. 편관만 있느냐 편제까지 갖춰 있느냐. 만약에 편관이 없어, 병화일간이 뭐 개수 있으면 정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설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낯선 환경으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게 된다는 걸 뜻하고요. 그러면 이때 편인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간무라고 하는 도식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용어 많이 쓰면 어려울 텐데 그냥 의미만 해석해 주세요. 병화일간이 간목이라는 편인을 만나서 편관이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편제까지 있으면은
실력도 높아진다. 만약에 없으면 도식이란 걸 하게 되는데, 도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밥그릇을 엎었다라는 뜻이에요. 식품위생, 노동법 이런 거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수가 없으면, 병화일간이 임수가 없으면 도식부터 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취급하거나 식품안전위생법 저촉하지 않도록 불법이나 편법을 조심해야 되고, 약자나 미성년자라든가 고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이겨내는 건 거고. 항상 이렇게 상극으로 시작하면 어려움을 먼저 극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위복의 시기이니, 이때는 도전하고 막 새롭게 만들고 하는 것보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나의 내실을,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면 이러한 도식이라는 운이 꼭 어렵고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나의 과정을 차곡차곡 다시 쌓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너가 그 전에 준비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우리가 다음 내 후년 운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은 너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실력도 인정받는다는 뜻인 거고, 준비된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현장에서 다시 시작해라는 뜻입니다. 아까 목일간에게는 쟁제란 현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일간에게는 상관폐인이나 도식이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시, 감시, 감찰한다는 뜻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누구 괴롭히는 거 찾아내고, 이렇게 임금 착취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내고 해서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시기로 만드십시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구를 하시고, 그러한 역할들을 찾아야 된다면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내는 과정을 가져야 내가 그 다음 운을 만날 수 있겠죠. 사주는 이렇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구나 운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마다 내년에 간목이라는 운을 만나는데 그동안에 준비한 게 있냐 없냐, 요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높일 것이냐, 준비한 게 없으면은 현장에서 낮은 급으로 한 단계 낮춰라.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그 다음 운은 너의 성공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게 병화의 편관운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편인이라는 뜻은, 편인운이라는 의미 자체가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안정적이지 않다, 갑작스럽게 바뀌다, 변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안전관리, 소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또 편인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건 거죠. 노동착취, 임금, 세금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손 써놔라. 땜빵도 해놓고 보호장치도 갖춰놔라는 뜻입니다. 이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정화일간 한번 볼까요? 정화일간에게 갑진년은 정인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귀한 운이죠. 특히 갑정이라고 하는 목생화는 인화, 인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실력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인 거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정관이라고 하는 임수가 있어야겠죠. 임수가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사랑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널리 활용하게 됩니다. 활용까지 좋아요. 활용을 하는데 실적까지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금까지 있으라고요. 없으면 조금 낮추면 되는 거고, 하지만 쓰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면 되는 겁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면 보완하시고, 내 실력으로 안 되면 가서 협조를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차용해 오고 남의 도움도 받아오시고 매뉴얼도 가져오시고 돈이 들겠죠. 당연히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돈 들어도 그런 걸 보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임수라고 하는 정관이 없다면 이 정인을 어떻게 썼느냐? 상관폐인이라는 것으로 씁니다. 상관폐인이라는 것 상국으로 먼저 써요. 재교육받아라는 뜻입니다. 교육, 교화, 대민지원,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 다시 인정받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겁재까지 있으면 더 좋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적자산화를 시킬 거고 책을 내거나 출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인이라는 운은 무언가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보다 하던 거 그냥 꾸준히 열심히만 해도 남들보다 좀 순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거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너가 해왔던 것들을 묵묵히 잘 해나가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시험 볼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정화일간의 2024년 신년 운세입니다. 자, 그러면 화일간의 카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병화일간, 정화일간, 인성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내가 인연에게, 나의 가족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죠. 병화일간에게는 저지먼트,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심판을 받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새로운 삶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준비해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좋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뜻밖의 소식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 카드이기도 하죠. 그러면 정화일간은 24년 갑진년의 카드는 무엇이 나올까요? 칼바람이 불었다라는 뜻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긴 자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떨어진 칼들 놓치지 않도록, 내가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학, 우리가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것들 다 이렇게 걷어오잖아요. 전리품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챙긴 겁니다. 하지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도전과 경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정화라는 사람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하지만 정인으로 해야 되니까 자비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편인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해서는 좀 몰인정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마무리 수습하고 할 때도 규칙에 맞게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야 훗날 뒤탈이 안 생깁니다. 이런 카드를 뽑았네요. 자, 이제 토일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토일간, 기토일간의 24년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이 간목을 만났습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운이 왔죠. 드디어 무토가 제 때를 만난 것과도 같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비견이 있으면은 준비된 실력이 있는 거고 경력을 쌓은 거고 근이 있으면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딜 인내심도 갖췄다는 뜻이겠죠. 편관은 그런 운입니다. 위기이자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편재라고 하는 임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정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 위험 속에서도.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식신이 있다면 내가 성과도 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금생수가 잘 돼 있는 사주들은 내년에 어떻다. 모든 일간을 다 떠나서 경금 임수라는 금생수가 잘 돼 있는 사주들은 그동안에 너가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일 거고, 수가 없으면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재비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비견을 가서 견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행자, 위임자, 인력을 새롭게 뽑고 교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쳐내고 그동안에 방만한 운영과 경영을 했다라면은 다시 구조조정해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라. 불합리한 요소가 너무 많다. 허례 허식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조조정의 시기가 됐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초심의 마음으로 사람들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하거나 대체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토일간의 갑진년 편관운입니다. 재밌죠? 오행으로는 갑무니까 자기개발, 소토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성에 맞는 자기개발을 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저 무토가 병화를 보고 있느냐 임수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건 사주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무토는 이러한 운이다, 편관이라는 운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시작됐다, 위기에 봉착됐다, 근과 비견으로 실력과 인내심을 만들어라라는 뜻인 거고, 그게 안 됐다면은 나의 가치를 새롭게 다시 준비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사람들, 불필요한 만남들 자제하고 걷어내라. 두 번째는 불필요한 돈입니다. 불필요하게 금전이 새나가는 것을 방비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죠. 세 번째는 돈과 사람과 그 다음엔 공간입니다. 불필요한 장소 이런 것들도 걷어내야겠죠. 거리와 간격이 필요하다는 걸 뜻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뜻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눈빛에는 이게 너무 냉혹하고 차갑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살아나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대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걷어내야 됩니다. 인연의 정에 묶여가지고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기토일간에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10만 뷰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저기 구독자 10,000명 될까? 이거 보시면서 이거 눌러줄 거예요? 안 눌러줄 거예요? 눌러줘요. 나 10,000명 이거 한번 해보게. 그래서 우리 다음 달에 12월 달에는 송년 파티 10,000명 파티 합시다. 10월 달에 우리 5,000명 파티 했으니까 2달이면은 10,000명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기토일간에게 갑목이라고 하는 정관이라고 하는 운이 왔습니다. 뭘 해야 돼? 정관운이 왔으면 위험을 갖춰야지. 내 격식에 맞고 책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고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생관이 됐으면 그런 지위에 오를 거고, 상관생지까지 됐다면 지위에 합당한 실적까지 내게 되겠죠. 하지만 없으면 정관은 목극토, 겁재라는 것을 제겁을 해야 될 거고요. 기토, 비견이 있으면 갑기합, 관과 비견이 합을 하게 됩니다. 있으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재생관으로서 가정도 만들고, 임수가 있으면 부부관계도 만들고, 상사를 모시고, 또 내 아랫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모범을 보이고 합당한 역할에 충실한 사람으로 공을 세울 수 있는 때가 된 거니까 기토일간 여러분들은 승진할 계획 세우세요. 하지만 그 전에 사람들한테 잘 해왔었겠죠? 모범과 질서에 맞춰서 합당한 인품을 갖췄었겠죠? 정관은 뭡니까?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말을 들어줘야죠. 그걸 안 들어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따릅니까? 누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사를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랫사람에 대해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품도 내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고 거기서 정착하고, 그러한 남자를 만나고 그러한 부인을 만나서 내조도 받고 내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금생수가 잘 되라고. 안 되면 뭐다? 정관과 겁재의 다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관이 비겁을 합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대행자를 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위탁, 그 다음에 매니저 이런 것들을 대행자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형태가 있습니다. 제겁을 한다는 뜻은 경쟁자에서 내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쟁자의 다툼은 뭘 말하는 것이냐?
돈에 대한 다툼을 뜻합니다. 사람에 대한 다툼을 뜻합니다. 영역에 대한 다툼을 뜻합니다. 내가 사람을 잃고 돈도 잃고 영역도 잃을 수 있는 운이기도 해요.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나를 넘어설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범을 보이면 공을 인정받게 되고 사람을 품을 줄 알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건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매니저를 내세우고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위탁 운영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을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건 안 되겠지만 부분적인 역할은 내가 담당할 수 있으니 소임이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한 해만 보고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루살이가 아니니까 올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시작해도 되고 준비 안 해서 당황스러운 환경에서 낯선 환경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시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겠다. 모멸과 멸시를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토일간 여러분, 관살이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인정받게 될 것이고 영역이 넓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 결국 금융효과까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운입니다. 하지만 무토에게는 편관이라고 하는 시련이 있을 거고 기토에게는 정관이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를 것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대행자를 내세우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거나 현장에서부터 다시 준비할 수 있는 노력, 정성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토일간의 카드를 뽑아봅니다. 우선 무토일간의 카드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이 카드가 오늘 운세의 핵심 카드이긴 하네요. 계속 나옵니다. 부활, 심판의 시기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위험을,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십시오. 어려운 일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라파엘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너넨 다시 살아났도다 하고 신호를 줄 겁니다. 빵파레를 울려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새롭게 나를 버리고 개선한다는 뜻으로 극복하고 견뎌내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토일간에게 24년 갑진년 카드는 두 개의 나무 봉입니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관리자, 권한자, 총괄자의 모습이 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다스릴지 저 넓은 땅들을, 저 많은 사람들을, 저 많은 재화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먼 그림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안정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운세랑도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편관 운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정관 운에게는 지도자처럼 멀리 내다보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카드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일간 갑진년 신년 운세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은 금일간입니다.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금일간과 신금일간에게 갑진년은 어떠한 운세일까요? 경금일간이 간목이라고 하는 편재라는 운을 만났습니다. 편재라는 운은 무엇이냐? 새로운 시장,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 열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역을 확장하고 너의 실력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려라. 그래서 수익을 활성화시켜라 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려면은 금생수라고 하는 비견과 식신이 잘 갖춰 있다면 나의 그동안에 준비된 실력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롭게 열린 시장에 맞춰서 큰 공을 세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임수가 있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갖췄던
나의 고유한 실력과 재능이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시장을 만난 것과도 같고, 경금이라는 비기운까지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도와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연구한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금일간에게 편제라는 운은 새로운 시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과도 같고요. 경금간목이라고 하는 금극목이라는 뜻은 실용적이고 효율성이 있게 군더더기 없이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만든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참 귀한 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편제는 제극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을 차용해 와야 돼요. 인성을 차용해 온다는 뜻은 내가 시장에 뛰어들 때 그 시장에 내 준비된 실력과 가치가 부족함이 있으니 인성에게 도움을 받아오라는 뜻이니까 외부의 매뉴얼을 가져온다던가 외부에서 자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컨설턴트를 둔다던가 전략이나 기획자들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나의 부족한 실력을 보완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방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금생수가 잘 돼 있는 편제는 시장에 내보내서 가치를 인정받고 공을 세울 것이고, 금생수가 잘 안 돼 있었던 편제는 외부의 자문기구라던가 대행자, 위탁, 관리자, 매니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금일간에게 편제라는 것은 새로운 시장인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너무 방만하게 자유분방하게 질서와 규칙을 위배하는 형태가 된다면은 사람들이 저거 좀 지나친데 선 넘었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열린 시장, 새로운 관계,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약간 규칙을 잘 지키고 격식에 맞게 체면과 채통도 존중하고 그동안의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고 위해주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야 내가 지나치지 않다, 오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일간 여러분들은 24년 편제라는 운에 나의 가치, 그냥 준비된 실력을 열심히 잘 활용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금생수가 잘 안 돼 있었다 한다면 내가 그러한 인성을 차용해 오는 겁니다. 학교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어른의 도움을 받거나 조직과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거나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워서 내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신금입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신금이 간목을 만나면 우리 정제라는 운이 왔습니다. 정제라는 운은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알토란 같은 내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내 돈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을 갖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 편제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널린 시장으로 오픈 마켓으로 가서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하려고 하지 말고 주객이 분명한 시장, 고객과 판매자가 오랫동안 유대를 관계를 해왔던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한 것이 또한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겁재상관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나의 독특하고 나의 환경에 적합하는 어떤 새로운 우리 think different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생각하는 차별화된 나의 생각들을 내가 질서와 규칙에 맞게 새로운 유통 질서로 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금일간에게 정제라는 운은 상관을 사용할 수 있는 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주변 환경을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나의 실력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맞춰서, 사장님한테 맞춰서 위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잘 맞춰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혜택과 효과, 금융적인 능력도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금생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극인을 해야죠. 재극인한다는 뜻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내가 인성이라는 준비 능력과 지적 능력, 안전자산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혼자서 다 해결하지 말고 위탁을 좀 하자라는 뜻이에요.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다못해 어른에게라도 상의를 드리고 물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경금일간과 신금일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금일간에게 간목이라는 운은 재성이라는 운이에요. 내가 취할 것이 있다. 저기 내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을 내가 가져와야겠어. 일단은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게임에 참여해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금생수라고 하는 해왔던 경험과 경력같이 그리고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자산 가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무모한 투자나 무리한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리스크 방비를 위해서 자문을 구해라. 혼자서 하지 말고 꼭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청취해서 하셔라. 이게 금일간 여러분의 갑진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금일간 여러분의 카드를 한번 뽑아 볼까요? 우선 경금일간. 경금일간에게는 편제라는 운이 왔었어요. 열린 시장, 오픈마켓에 나가서 나의 가치를 널리 영역을 확장하는 때입니다. 운에서는 데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경금일간에게 편제라고 하는 열린 시장은 실패와 같고 죽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생각해보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저 뒤에 태양이 펼쳐져 있어요. 죽음이 곧 죽음이 아닙니다. 아이는 이 죽음의 사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은 곧 심판과 재활 혹은 다시 태어나는 재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잘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편제라고 하는 열린 시장으로 새롭게 판로를 개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안 좋았었던 환경이나 여건이 불합리했다면 그 환경을 조금 변모하고 바꾸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롭게 도전하시고 가치화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금일간에게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신금일간의 갑진년의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신금일간에게 갑진년은 안정적인 금은 보화를 확보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고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깃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무리하고 무모한 투자나 확장은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금에게는 새롭게 도전하고 죽음과 같은 이 실패를 다시 극복하고 열린 시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경쟁해라. 하지만 신금에게는 안정성이 필요하다. 알토란 같은 데 돈과 사람들이 있다. 기존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금생수가 잘 부족했다라면은 재극인,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서 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물어보고 하시고 자문받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남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이 작정하고 좀 썰을 이렇게 좀 풀다 보니까 너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전문 용어들은 스킵하시고 포인트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라이브 방송 한번 하면서 제가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글을 올릴게요. 올려서 어떤 게 궁금하고 직접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오늘 어려운 말 썼다고 막 너무 이렇게 복잡해하지 마시고 이번 운세는 이런 거구나. 금생수라는 게 내 사주에 잘 돼 있는지, 임수라는 글자가 있는지, 경금이라는 글자는 있는지, 만약에 임수가 없었으면 어떻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다음번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자. 어려움을 참고 견디자라는 뜻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수일간의 갑진년 운세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과 계수일간에게 갑진년은 어떤 운일까요? 우선 임수일간에게 간목이라고 하는 식신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고유한 실력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임갑이라는 것은 전수와도 같다. 물물거래가 원활하다. 고객을 만나다. 제자를 양성하다. 자식에게 가르침을 넣다. 먹이고 보살피다라는 뜻이 바로 식신입니다. 그러려면은 임수라는 비견이 있다면 내 가치를 전문성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어려움에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 능력, 연구 능력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이고 경금이라는 편인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 너 정말 특별한 연구를 했구나. 아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귀한 준비를 해왔구나라고 인정까지 받는 겁니다. 만약에 비견이 이제 부족하다면 그러면 식신재살이라고 하는 상극으로 먼저 갑니다. 먼저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내가 몸소 체험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낯선 환경에 도전해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피하지 말자. 일단 도전하고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인내와 수용이 먼저 필요합니다. 근왕하고 비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묵묵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근왕하지 않고 비왕하지 않는 분들은 비견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이 낯설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내하고 감수하는 건 거죠. 인정하는 건 거죠. 그래, 이왕 닥친 일 기분 좋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 실제로 그 일이 그렇게 고되게 힘들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겁니다. 마음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편관에 나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낯선 환경, 힘들고 어려운 일, 남들이 기피하는 여건, 이런 것들이 나한텐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내가 몸을 체득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배우고 현장에서 준비하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어서 2년 후에는 내가 써먹어 보자고요. 운은 항상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그동안에 준비한 게 있으면 운을 만났을 때 쓰는 겁니다. 그동안에 준비한 게 부족하면 그 운에 내가 지는 겁니다. 지는 운을 만났다면 부족한 게 없었으니 그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2년 후에는 이기죠. 너무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제 일은 잊고 오늘만을 살다 보니까 똑같은 역사는 반복을 하게 되겠죠.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에서 계속 술 먹고 주저하고 낙방하고 낙오하고 슬퍼하면서 위로하지 마시고 다음 운이 또 있습니다. 내일의 해가 또 뜹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수일간 볼게요. 아무튼 자신의 고유한 실력, 대비, 연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수일간에게 간목, 오행으로 따지자면 수생목이 아주 잘 될 때입니다. 지식과 실력이 학력과 학습이 쭉쭉 성장해서 내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뜻합니다. 간목이라는 상관을 만났습니다. 주변의 여건에 맞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나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특징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주 톡톡 튀는 신선함과 기존에 없었던 새로움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나의 가치를 상품화시키고 현장에 내보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겁재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겁재가 있어야 내가 실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걸 뜻합니다. 겁재가 있어야 사람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낙오된 사람들, 이탈된 사람들, 떨어져 난 사람들, 중간에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 이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을 내가 잘 모으고 취합해가지고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실력과 재능을 특기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려면 정인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인정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목극토하게 됩니다. 상관견관이라고 하죠.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나 이 집안에는 못 살겠어. 나 이 직장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안 하겠어 하면서 가출하는 현상입니다. 기존의 체제를 무시하고 반기를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한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환경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꿈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맞게 적응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기획서, 제안서를 다시 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제안하고 기한을 해서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트라이 하십시오. 그래도 임수의 편관한테 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이고 너무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안 입고 와서 하기 싫어서 이런 마음을 조금 자제하고 낮출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체제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의 모습을 갖춘다면 상관은 어디에서나 독특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란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 겁재 그리고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지식과 가치를 지적재산화, 안전자산화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저작권이나 특허, 상품권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 권리에 대한 영향도 커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못해 해서 떠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내가 준비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싫어서 도망칠 것이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싫어서 도망친다라는 것은 나가면 더 힘든 편관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 입고 와서 나가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계획서도 다시 제출하시고 기한도 다시 내시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계수일간의 2024년 갑진년의 운세입니다. 임수와 계수 수일간에게 간목은 식상이라는 운입니다. 나의 고유한 가치, 나의 육체적 능력, 나의 준비된 실력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려면 근과 비견, 인성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실력을 가지고 나가서 인정받아야겠죠. 그게 없었을 때는 새롭게 다시 준비하고 새롭게 기한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밑바닥부터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진년 일간별 운세를 쭉 살펴봤습니다. 우선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임수일간의 카드입니다. 여왕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임수일간 여러분, 권한과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 지위와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풍요가 따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먼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실력이 준비됐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도전하시고 준비했던 나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계수일간 여러분에게 간목, 상관이라는 운이었습니다. 멀리 피안 떠나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나의 가족을, 나의 식구를 챙기기 위해서 더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한 떠남이 되셨으면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핑계의 도망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내가 새롭게 나의 가치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한 가지 희망의 빛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수일관 여러분에게 상관은 인정을 받는 것이냐 혹은 도망을 가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도전하는 상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를 한번 풀어봐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내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편관이라는 운입니다. 위험, 위기의 순간들이 불쑥불쑥 나타날 거고 불합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과 의지를 내시기 바랍니다. 버티는 사람이 있는 건 거지 잘난 놈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잘 버티셔서 꼭 살아남으시고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10만 뷰가 된다. 10만 뷰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오늘 찍는 이 영상이 떡상을 해서 10만 뷰를 찍을 수 있을지 한 장, 두 장, 세 장. 오! 더 러버! 연결된다라는 뜻이죠. 위에서 축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정하고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란 뜻입니다. 두 번째 카드가 6개의 칼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합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하지 말고 멀리 떠나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10만 뷰가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세 번째 카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카드 더 문, 달빛이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동이 틀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만 뷰가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만 뷰는 일단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실 거라는 내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겠습니다. 목적 10만 뷰에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아직 저 끝이 어두워서 명확하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묵묵히 걸어 나가라.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